오늘은 정말 오랜만이죠. 엘프마을 시리즈입니다. 15번째 주민 밀클인데 이름도 참 재미있게 지은 것 같은데 가격이 무려 49,800엔, 국내 예약가는 58만 5천원, 어마무시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구매하기가 좀 두렵긴 하네요. 박스 겉면에는 이렇게 캐릭터 실루엣과 이름이 보이고 전면 덮개를 열면 내부의 피규어 본체를 살짝 볼 수 있는 창, 반대편에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살펴봤던 12번째 주민 루루냐와 세트인 친구입니다. 세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일러스트 작가도 같고 설정상으로도 자매 사이라고 합니다. 루루냐 같은 경우에는 신체 능력이 탁월한 피지컬 계열이라 한다면 밀크린데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은 좀 떨어지지만 인텔리하다라는 상반된 설정을 가지고 있죠. 밀크린데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느낌은 노출과 정보량이라는 상충적인 요소를 성공적으로 조합하여 과부하된 미장센을 구현해낸 데 있습니다. 특히 눈이 시원해지는 푸른색과 클리어 파츠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비주얼은 우리가 기대해왔던 엘프마을 시리즈의 폭력적인 열정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경이로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외형적인 인상만 본다면 커다란 모자와 길쭉한 지팡이를 든 고전적인 마법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녀의 정체는 알케미스트, 바로 연금술사인 것이죠. 유명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마치 전투에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금술사는 전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자 같은 느낌이 일반적이죠. 밀크린데 역시 한 명의 과학자처럼 연금술 연구에 몰두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금술에 몰두한 결과 무엇이든 녹일 수 있다는 이 슬라임을 연금술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비로소 견습 연금술사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임은 지팡이 끝에 달린 플라스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뭔가 표정은 조금 나약해 보이지만 머리에 달린 악마의 뿔 같은 디자인이 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녹일 수 있다는 설정은 왠지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약속된 복선으로 보여지네요. 포징에서는 기쁨과 경쾌함이 엿보입니다. 아마도 견습 연금술사가 되었다는 행복과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몸짓으로 표현된 것이겠죠. 모자는 챙이 매우 거대한 디자인입니다. 판타지 세계에서는 지능형 캐릭터들이 이런 식의 마녀 모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밀크린데 역시 지능형 캐릭터인 만큼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디테일을 살펴보면 뭔가 마법소녀스러운 산뜻한 리본과 테두리에 보이는 골드라인, 안쪽 면에는 고급스러운 레이스,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자 꼭대기, 그리고 그 끝에 달려있는 열쇠까지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팡이 또한 재치있는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플라스크는 물론이거니와 연결된 금속관으로 연금술 장치를 상징하면서도 한껏 가공된 원기둥 위에 여러 선이 쌓여 디자인된 체커링으로 기술의 집약체 같은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의상은 자매인 루루냐의 디자인과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클리어 표면에 골드라인으로 표현된 디테일과 흰색 털로 포인트가 되어 있으면서도 노출과 어우러져 높은 방어력을 표현하면서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포장해 봤는데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구상해내는 건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럼 바로 가벼운 복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이 부분은 터무니없긴 합니다. 역대 엘프마을 캐릭터들 중 벗겨짐 레벨이 가장 높은 친구일 것 같은데 푸른 조각 하나만 아슬아슬하게 걸친 뒷모습은 의상의 현실적인 구조를 완전히 포기한 디자인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림의 미학을 추구하는지라 이런 모습으로 전시는 절대 하지 않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야말로 조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수익 창출은 분명 막히겠지만 이 파격적인 컷을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에서만 드러나는 디테일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모바일 유저분들은 하이프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디테일도 한번 볼까요? 일단 모자와 머리를 연결하는 홈은 이렇게 리본으로 마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목에 있는 장식이나 귀걸이도 아주 훌륭한 디테일에 얼굴 또한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어메이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밀크린드의 의상을 보면 좌우가 대칭이 아닌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머리를 보면 한쪽은 머리핀을, 반대쪽은 경단머리 디자인으로 좌우가 다르고, 다리도 보면 맨다리와 타이즈로 좌우가 다릅니다. 이렇게 좌우가 다른 건 단순히 예쁘게 표현한 디자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책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금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용 얼굴 파츠 중에는 이런 표정도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해석이긴 합니다만, 밀크린드의 이런 성향이 좌우가 다른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프 마을에도 이런 양면성을 가진 캐릭터가 한 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비주얼이야말로 가히전례 없는 고가를 호가하게 만든 근원이죠. 과감하고 풍부한 이펙트를 사용해 완전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플라스크를 벗어난 슬라임입니다. 연금술의 산물로 통제되던 슬라임이 플라스크의 구석을 떨쳐내며 넓게 퍼져 있고, 이제는 밀크린드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죠. 슬라임군의 분노가 응축된 눈매와 매섭게 뻗은 손가락까지 마치 역전재판에 이이소를 외치는 그 순간처럼 극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무엇이든 녹일 수 있다는 설정 때문에 밀크린드의 의상 일부는 형체를 잃고 녹아내렸고, 깨진 플라스크는 바닥에 처참히 뒹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통제불능의 위기라는 상황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형적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슬라임군은 대체 어떻게 플라스크를 빠져나간 걸까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온전한 의상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선 지팡이에 달린 플라스크에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크린드의 모자 꼭대기에는 놀랍게도 그 자물쇠에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 열쇠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우연이라면 두 아이템이 쌍을 이루는 장치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똑똑한 슬라임군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뻗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쇠가 녹은 상태 그대로 모자에 달려있는 걸 보면 이 자물쇠는 물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열쇠가 부서지면 자물쇠가 같이 풀리는 신비로운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밀크린드는 정말 슬라임군의 역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당황한 얼굴이 어울린다 생각하여 여기에 장착해 놓았지만, 일러스트 속 밀크린드의 표정은 아까 보여드렸던 환희의 얼굴입니다. 이걸 토대로 디자인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보자면, 밀크린드는 슬라임군이 이럴 것을 예상했고 심지어 그 행동을 즐기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밀크린드가 괴짜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형을 바라본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자유와 통제라는 무거운 테마를 정교한 조형미로 풀어낸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 완벽해 보이는 모형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은 아쉬움, 즉 옥의 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 이 슬라임 베이스가 기존의 금장띠 베이스 규격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엘프 마을 친구들과 함께 전시했을 때 시각적인 이질감을 주게 되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마마티아나 때는 규격이 다른 베이스를 만들었으면서 이번엔 패스를 한 것도 의아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기본 모습으로 전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속 지지봉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이 기둥을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방식으로는 조형적 몰입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설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 싫다 이거. 에이.